전라남도 내년 국고 예산이 7조 원을 넘겼습니다. 각종 SOC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지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경북이 손을 잡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남해안의 김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초기 고수온의 영향 탓에 작황이 부진해 어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국고 예산은 지난해보다 3,700여억 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한 민선 7기의 핵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다도해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남 오시아노. 해남 하원과 신안 앞에를 잇는 도로공사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개발 기대감은 한층 커졌지만 민간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이 내년 국고에서 빠졌습니다. 매년 급성장하는 무안공항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이 또한 국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해경 서부경 위창 사업은 82억 원 원안이 유지됐지만 중소조선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은 미반영됐습니다. 반면 SOC 사업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1,800억 원 등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은 정부 안에서 4천억 원이 늘어난 1조 2,9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도 함께 들어가면서 블루 이코노미의 중심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전남도의 내년도 국고 예산은 사상 첫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6조 시대를 연 이후에 3년 만에 7조 시대를 열게 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연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미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2021년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보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내년도 광주시 국비 지원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2조 5,3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신규 사업 44건과 계속 사업 192건으로 특히 광주시 역점 사업인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626억 원이 반영됐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예산도 65억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경북도청을 방문해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환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경상북도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경북도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방명록에 서명한 전남도지사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교류 차원의 행사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전남과 경북이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양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농작물 병해충 예방, 철강산업 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인구 균형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잘하는 점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협력해서 지역 상생, 지방 상생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영호남 어울림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힘을 합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절박한 마음에 상생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도지사는 동갑내기로 국회의원 시절 지방살리기 포럼 공동대표를 맡는 등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식을 진행하는 내내 두터운 친분을 드러낸 두 단체장은 영호남의 상생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이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남해안에서는 김 수확이 한창입니다. 가격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이딴 태풍과 고수온 등으로 수확량이 떨어져서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의 한 포구에 물김 운반선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매가 시작되자 왁자지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매인들이 물김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경매가를 적습니다. 83,987원. 올해는 이딴 태풍으로 채묘 시기가 지연돼 수확도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습니다. 11월 27일부터 첫 위판을 시작을 했고요. 하루에 나오는 물량은 저희들이 지금 한 1,000톤 정도 물량이 나오고요. 위판가로는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현재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20kg 한 포대에 평균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수온이 높아서 초기 작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늦었고요, 지금. 김 자체가 안 커가지고 수확량이 엄청 나오질 않아요. 많이 준 거예요? 절반 이상 줄었죠. 초기 수확량이 부진한 가운데 앞으로의 작황은 고수온 여하에 달려 있어 3년 연속 위판액 1,000억 원 달성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목포대 이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가 오는 20일 발표됩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교육부가 진행해온 목포대 이과대학 설치 관련 용역 결과가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면서 오는 20일 오후 3시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과대학과 부속병원이 함께 설치될 경우 직간접 고용 효과는 2만 2천 명,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무리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나현 광주시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속전속결 제명 결정은 순수한 자정 노력이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서 나현 의원의 당원 자격을 박탈한 지 하루 만에 광주시 의회도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제명으로 징계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명에 찬성한 사람은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나 의원 본인과 기권 1명을 제외한 21명.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사실상 만장일치 의결입니다. 나 의원 제명에 따라 비례대표 자리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명부 후순위자가 승계하게 됩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의원이 제명된 것은 2008년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모 의원이 제명된 후 두 번째.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의 결정인데다 2008년 당시 의원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걸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시의회에서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한 일도 11년 만입니다. 지역구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동료 의원과 공무원에게 폭언 문자를 보내거나 외유성 출장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들도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일을 방치할 수 없는 끝까지 와서야 민주당이 이렇게 징계 결정을 심각하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총선 민심을 먼저 의식하기보다 의원들의 잇따른 비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대시민 사과 등 자정 노력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진군 옴천면 무명의 독지자가 100만 원, 개원 계산마을 주민들이 각각 25만 원, 오곡 영복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연동마을 주민 20만 원, 한들농협 장영근 이사와 생활개선회에서 각각 10만 원, 작천면 기관단체장 협의회 30만 원, 하평마을 주민 27만 원, 작천면 분회 회원 25만 원, 중당마을 주민 17만 원, 하남마을 주민 15만 원, 태동마을 주민 11만 원, 하남마을 경로당에서 10만 원, 상남 구상, 부와 용동, 퇴동마을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 내동마을 경로당과 친환경연구회, 용동마을 오준원 씨, 박산마을 김향배 씨, 황금들 식육식당 송영재 씨가 각각 10만 원, 해남군 삼산면 신리마을 주민 60만 7천 원, 산림마을 주민 46만 6천 원, 감당마을 주민 33만 원, 금산마을 주민 22만 4천 원, 상가마을 주민들이 13만 5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남의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이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의 0.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오화근 의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이 11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남의 다문화 가정 학생은 전남 전체 학생의 4.3%인 8,6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였습니다.